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펼쳐진 2021-2022 시즌, 한국 선수로서의 대단한 기록을 넘어, 아시아 선수로서의 대단한 기록을 넘어 유럽 전체 리그를 통틀어 보더라도 엄청난 활약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한 시즌을 결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토트넘 허스퍼의 기적같은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유력 상황을 이끌어낸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고 아쉽게 수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유럽을 대표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인, 역사가 깊은 방송사 중에 하나인 유로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를 2021-2022 시즌 올해의 선수로 수상하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각종 시상 현황, 그리고 왜 유로스포츠가 손흥민 선수를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는지 결산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손흥민 선수가 8인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최종 선정은 케빈 더브라이너로 결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을 하루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발표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을 이끌고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팬투표는 물론이고 20개 팀의 주장, 전문가 패널들의 투표, 이런 것들을 합산한 결과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투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근접한 선수이고 또 올 시즌 막판 최근 활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트로피를 받은 더브라이너입니다. 트로피를 들고서 두 번째로 이상을 받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얘기했고요.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고 후보에 오른 다른 선수들도 훌륭하고 각자 클럽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면서 자신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또한 모든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이런 동료와 스태프의 조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면서 개인상이지만 팀으로서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브라이너 선수는 지난 시즌 말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었고 지난해 여름 벨기에 대표로 참가한 유로 2020 대회에서도 부상 속에서도 진통제를 받고 강행군을 펼쳤고 투혼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 시즌 초반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부상도 좀 있었고 빠진 경기들도 있었고 컨디션도 떨어졌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그 몸 상태를 회복하면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평가답게 또 최근에 한 경기 울버햄튼을 상대로 4골을 넣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등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막판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리그 29경기만 출전했지만 15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본인의 시즌 전체 득점을 19골로 늘리면서 개인 최다 골을 넣기도 했거든요. 에스턴 빌라와 마지막 리그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본인이 골까지 넣고 승리까지 이룬다면 리그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올해의 선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 포든도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 성적이 중요하다. 개인상조차도 사실은 팀의 성적, 우승팀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좀 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더브라이너의 아성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뽑히지 못했는데 유럽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바로 유로스포츠의 선정 내용인데요. 유로스포츠는 사실 1989년 2월 달에 프랑스에서 개국을 했고 현재는 유럽 전역에 브랜드를 열고 많은 유럽의 내에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 채널이고 미디어이고 또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미디어 기업인데요. 이 유로스포츠에서 2021-2020 시즌을 결산했어요. 유럽 전체 리그를 결산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동안 계속해서 패권을 잡고 있던 올해의 선수상을 계속해서 수상해왔던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전체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로스포츠의 시즌 결산 올해의 팀으로는 레알 마드리드를 뽑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위트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체 내용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레알 베티스나 브렌트포드, 루턴이 잘한 걸 안다. 우리도 잘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마 아주 적절한 선택은 바르셀로나 페미니 여자팀일 수도 있다. 무패, 무적의 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패배를 생각하기 어려운 팀.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남자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은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무려 3번이나 역전극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술에 가깝다. 카림 벤제마는 올 시즌 엄청나게 많은 골을 기록했다. 루카 모드리치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능력을 보여줬다. 진짜 수비수도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초반에 한 얘기는 이제 올 시즌 돌풍의 팀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아마 다른 좀 유력한 팀들의 이름을 꺼내기 부담스러워서 농담조로 한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여자팀이 스페인 여자 축구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 축구에서 바르셀로나의 위치가 너무나 지금 최근에
대단했기 때문에 또 아직 전반적인 수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팀을 꼽기는 좀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 남자팀이 라리가 우승도 했지만 무엇보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16강전이라든지 또 맨체스터 시티를 뒤집은 준결승 1, 2차전의 드라마는 정말 챔피언스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전극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 우승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이 대반전극, 이 드라마, 축구에서 보여준 정말 짜릿함은 최고였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골을 이제 여자 선수에게 주어졌는데요. 지소연 선수가 이제 떠나게 된 첼시 위민에서 뛰고 있는 샘 커 선수입니다. 샘 커 선수가 이제 군전 페널티 에어리 앞에서 등을 진 상태에서 로빙 패스를 가슴으로 받고 바로 돌려서 발리 슈팅을 때린 것이 독수리 슛처럼 정말 뚝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도 못 막고 골키퍼도 못 막는 그런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 골에 대해서 쿨하고 본능적이고 터무니없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우승을 또 결정한 골이라고 했어요. 첼시 위민이 여자 잉글랜드 리그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이 없다. 멋진 골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골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골을 보면 오! 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훌륭한 골을 보게 되면 오! 라고 소리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골을 보게 되면 계속 웃게 된다. 바로 그런 골이었다라면서 이런 멋진 골을 넣은 샘 커에게 고맙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진짜 대단한 골, 막 믿기지 않은 골을 보면 허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 골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첼시 위민의 트위터에 가시면 또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순간입니다. 올해 가장 경기장에서 좀 짜릿했던, 감동적이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복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에릭센 선수가 이제 브렌트포드에 와서 노리시티와의 경기 당시 맨유 임대 선수인 윌리엄스와 몸싸움을 벌이려는 상황에서 브래드 윌리엄스가 웃으면서 안아준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 장면을 두고 에릭센의 복귀가 축구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완벽한 복귀라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노리치 시티의 브랜든 윌리엄스에게 반칙을 한 순간인데 축구계의 성인들도 경기 도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죄인이 돼야 한다는 걸 증명한 장면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브랜든 윌리엄스가 무례한 말을 하면서 돌아서서 소리치려고 하는데 누구인지 확인한 뒤 희죽희죽 웃으며 안아준 것이다. 브랜든 윌리엄스가 파울을 당한 거예요. 좀 약간 좀 비신사적인, 조금 이제 고의적인 전술적인 파울을 당해서 짜증을 내면서 뭐야 하고 돌아봐서 이제 또 뭔가 싸우려고 했는데 에릭센인 걸 보고 나서 안아준 겁니다. 에릭센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그라운드에 와서 뛰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이제 이런 파울을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준 그런 훈훈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기대 이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올해의 선수상을 독식해 왔었잖아요. 발롱도르도 엄청 탔고 뭐 피파 올해의 선수상이라든지 지금 유로스포츠 올해의 선수 같은 경우도 거의 메시가 사상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후보에도 못 갔고 오히려 기대 이하의 선수로 꼽혔다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 선정 시점에 리오넬 메시는 리그 한 경기를 남겨두고 11골을 넣었다. 매치와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6골을 넣는 등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2008년 이후 메시는 단일 시즌 최저 득점 기록을 세우게 된다. 33경기에서 11골을 넣은 것은 평범한 선수들, 단순한 인간들의 기록이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몇 차례 부상이 있었다. 하지만 메시의 파리에서의 활약이 실망스러운 점은 기록이 아니라 분위기에 관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온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온다. 그런데 메시가 무슨 변화를 일으켰나? 우리가 알기에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ang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거는 메시가 오기 전에도 한 일이고 메시가 떠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올 시즌은 첫 시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메시의 패권은 어느 시점에선가 끝나고 있다. 모두가 나이가 들고 희미해진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시작되자 불안감 이상의 느낌이 들고 있다. 정말 영원할 것만 같던 메시의 이 패권, 메시의 압도적인 활약이 주춤하기 시작한 게 바로 올 시즌이고 하필이면 이적하자마자죠.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까지 품었기 때문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이 M&M 트리오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따놓은 당상 아니냐 싶었는데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했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안타까움을 포함해서 리그 ang에서조차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 자체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를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였다라고 시즌 내내 결산을 했습니다. 반대로 기대 이상의 이적은 AS 로마로 떠난 첼시 출신의 공격수 타미 아브라함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5골을 넣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리그에서 첫 시즌에 수비적인 감독인데다가 자만심이 넘치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이런 놀라운 개인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 심지어 아직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이 남아있으니 우승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로마가 재정 지원이 확실한 팀도 아닌데 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즉 팀 동료들도 대단한 수준이 아닌 가운데 타미 아브라함이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대 이상의 이적 선수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신 올해의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잠잠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도 놀라웠을 것이다. 올해의 선수 후보로 20명에서 30명의 선수들이 거론될 수 있고 그들 모두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내린 올바른 답은 손흥민이다.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손흥민보다 한 골 앞서 모하메드 살라다. 토트넘에서 뛰는 선수라는 점에서 손흥민에 대해서는 왜곡된 평가가 있다. 살라는 그의 엄청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한 시즌을 보냈다. 손흥민은 그와 반대로 전반기에는 다득점을 하기 어려운 컴세트의 감독 아래서 뛰었고 후반기에는 그보다 나은 감독이지만 2주마다 사임할 것 같은 감독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그는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다. 모두가 알듯이 그건 진짜 골이 아니다. 리버풀을 위해 뛰는 것이 더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후보로 여러 선수들이 거론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그 경쟁을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또 현재 최고의 수준의 리그라는 평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리버풀에 살라가 많이 거론되는 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하고 있고 쿼드러플에 도전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올라갔고 개인적으로도 살라가 득점 1위이기 때문에 여러 지표상으로 벤제마의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살라가 좀 이제 앞서가는 게 아니냐, 살라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살라보다 손흥민이 낫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 동료들 같은 그런 동료들도 없고 또 감독도 꾸준하지 못했고 또 후반기엔 좋은 감독이긴 해도 분위기 자체가 쉽지 않았고 전반기는 특히 누누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 팀이 안 좋았고 전술적으로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냈다. 페널티킥도 하나 없이 필드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이 넣은 선수 그리고 그 활약을 통해서 팀을 끌어올린 선수 손흥민 선수를 올해의 선수라고 꼽았어요. 여러 여건과 조건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활약을 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스포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올 시즌 충분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금은 좀 의아한, 조금은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결정이 하나가 나왔어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 팬투표로 진행되는 팬부문 올해의 선수상 최종 후보 6인에 손흥민 선수가 들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 갤러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필 포든, 그리고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갔는데 살라와 더브라이너,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 세 명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랐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포든 선수는 올 시즌 리그 27경기 9득점 5도움으로 개인적인 활약이 올해의 선수상감은 아니었어요. 올해의 영플레이어까지는 몰라도 올해의 선수상감은 아니었고 코너 갤러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깜짝 놀랄만한 활약을 보여준 건 맞지만 올해의 선수상감이냐. 팰리스의 성적도 그렇고 코너 갤러거의 기록도 그렇고 데클란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웨스트햄 성적도 토트넘보다 안 좋잖아요. 결국 유로파리그에서 우승도 못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34경기 출전에 21개의 득점, 7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 팬들이 투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심지어 영국 현지 팬들, 특히 토트넘 팬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댓글들을 보면 어차피 더브라이너가 받을 건데 나른 후보가 무슨 의미냐 하지만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조금 평가 외적에 좀 이상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가 선정하는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살라도 있고 더브라이너도 있잖아요. 근데 라이스와 갤러거 같은 또 포든 같은 들어가선 안 될 잉글랜드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조금 수상하다. 조금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선정 결과를 더 민망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노리치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추가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치즈를 마칠 수가 있고 득점왕이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못 오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득점왕인데다가 또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끌 수 있는 성과를 낸다면 더더욱이나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 2021-2022 시즌의 활약은 누구도 퇴색시킬 수 없는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유종의비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0시에 열리는 토트넘과 노리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준TV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로 개설됐으니까요.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시기 위해 새롭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